안녕하세요. 이정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방법 8번째, 알아두면 쓸모있는 기능들을 좀 모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글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데, 물론 엑셀과 파워포인트도 많이 사용하지만 아무래도 한글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때 인쇄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글자를 좀 넣어놨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게 몇 페이지짜리냐면 8페이지짜리 문서예요. 8페이지짜리. 얘를 문서 작업을 했을 때, 얘를 문서로 작업했을 때 8페이지가 나오는데, 종이를 좀 절약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지금 이게 8페이지인데 이걸 한 페이지에 2장씩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4장이면 되겠죠. 그렇죠? 대신에 글자는 작아지겠지만, 학생들이 학교 공부할 때 그거를 프린터로 인쇄해서 갖고 다니는 학생들을 버스에서 가끔씩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한 페이지에 2장씩 찍어서 인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인쇄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파일에 가도 인쇄가 있겠죠? 인쇄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예요. 모아찍기. 2장씩 모으자 이거죠. 2장씩 모으자.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한 페이지, 오른쪽에 한 페이지에서 4장이면 인쇄가 돼요. 근데 이거를 3장씩도 할 수 있나요? 3장씩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가 남아요. 보기 싫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4장씩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4장씩 인쇄하면은 4쪽씩 인쇄한다고 가정하면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인쇄하기가 불편하겠죠, 보기가. 근데 시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A4 용지 한 장에 4장씩 인쇄를 해서 이거를 잘라서 갖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인쇄할 때는 기본 인쇄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역순인쇄라는 말이 나와요. 역순인쇄. 역순인쇄가 뭐냐 하는 거죠. 역순인쇄가 뭐냐 하는 거죠. 설명드릴게요. 역순인쇄. 가정의 프린터에서 인쇄된 인쇄된 내용, 용지의 내용이 위를 보는지 아래를 보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인쇄된 내용이 위를 보게 된다.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인쇄된 내용이 아래를 본다.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기도 인쇄된 용지가 아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1페이지가 아래에 깔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맨 위에 놓이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페이지가 밑에 찍히고 2페이지가 두 번째로 찍혀 갖고 나오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프린터기가 1페이지가 밑에 마지막 페이지가 끝에 찍히는데, 그게 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위를 보게 되면 다 뒤집어야 돼요, 종이를. 그래서 인쇄할 때 역순 인쇄를 해주면 마지막 페이지가 먼저 인쇄가 된다 이거죠. 역순 인쇄 작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가 먼저 인쇄되고 1페이지가 가장 늦게 인쇄된다.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잉크젯 프린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인쇄 용지를 놓는 트레이라고 하죠. 레이저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밑에 카세트라 그래서 종이를 담아두는 공간이 밑에 있어요. 프린터기야 밑에.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와서 프린터기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종이가 있거든요. 종이가 있어요. 그럼 종이가 한 장이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내려올 때 우리가 보는 여기에 인쇄가 이렇게 돼요. 인쇄가 된 것이 바닥을 본단 말이에요. 바닥을 보기 때문에 1페이지가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 돼요. 근데 잉크젯 프린터는 대부분이 종이를 어떻게 되냐면 프린터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니까 인쇄된 면이 위에 보이게 돼요. 인쇄된 면이 위에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1페이지가 밑에 깔리는데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게 되니까 인쇄된 내용이 불편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가 좀 볼게요. 저는 역순 인쇄를 해야 돼요.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역순 인쇄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지금 나눠줄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데 5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5사람한테. 그래서 인쇄를 하면 1페이지부터 8페이지짜리가 5번에 걸쳐서 인쇄가 돼요. 그래서 미리 인쇄를 해놓으면 가져오면 되는데 인쇄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인쇄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한 세트가 인쇄가 되고 나면은 첫 번째 앞에 계신 분 나눠드리고 두 번째 사람한테 또 두 번째 세트 인쇄하면 저 끝에 계신 분은 언제 나눠드릴까요? 그럴 때는 한 부씩 인쇄를 빼는 거예요. 그럼 1페이지를 8번 찍어요. 이게 지금 5분이니까 1페이지를 5장 찍어요. 이렇게 나눠드리죠. 1페이지를 먼저 나눠드리고 다 인쇄가 되면 2페이지가 또 5장 인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5장 찍으면 배포를 해드리면 되죠. 한 부씩 인쇄라는 거는 여러 부를 인쇄하는 경우인데 미리 인쇄를 해 놓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인쇄를 할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글씨예요, 글씨. 근데 여기 사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진인 경우에 이거를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진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글씨는 깔끔하게 보일 줄 몰라도 그랬을 땐
설정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설정은 프린터마다 다 달라요. 제 거는 지금 드라이버가 영문으로 깔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써요. 전 사진 인쇄할 때 이거를 씁니다. 고화질로 인쇄해라 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종이 유형을 프리미엄 글로시라고 하는 거죠. 인쇄 용지인데 A4 용지, 일반 프린터 용지가 아니라 인화지 같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인쇄를 하면은요, 사진이 엄청나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대신에 잉크가 많이 소모돼요. 이제 일반적인 인쇄 용지냐, 아니면 여기다 고화질로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여기도 이런 것도 있죠. 포토 용지로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명사진 같은 거를 한글 문서에다 가져와서 그걸 인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 맞춰놓고 인쇄를 해요. 프린터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린터기마다 기능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기는 양면 인쇄도 있더라고요. 양면 인쇄인데 이게 자동과 수동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자동은 알아서 양면으로 인쇄를 해요. 근데 수동은 홀수 쪽 인쇄를 하고 인쇄 후에 뒤집어서 용지함에 넣어주면 짝수 쪽 인쇄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다? 양면 인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것도 양면 인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드라이버가 한글로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영어로 바뀌는 바람에 이거를 다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일면, 이거는 양면이에요. 양면도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해요. 확인하고 하면 인쇄가 되거든요. 인쇄가 되고 나면 홀수 쪽을 찍어요. 1357 찍어요. 그럼 조금 찍은 종이를 뒤집어서 용지함에다 넣어주고 다시 이어서 해주면 8, 6, 4, 2 역으로 인쇄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해줘요. 이거 수동 인쇄입니다. 자동 인쇄가, 양면 인쇄가. 근데 고급스러운 프린터기는 용지가 안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뒤로 뒤집어져서 인쇄를 해요. 근데 이제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양면 인쇄를 하다가 인쇄가 한쪽이 잘못되거나 걸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작업으로 다 인쇄를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프린터는 인쇄 작업은 자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숙달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직장 프린터기를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인쇄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인쇄를 하려면 종이도 생각해야죠. 잉크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숙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내가 숫작업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고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참 편합니다. 고클린.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고클린을 검색했더니 여기 뭐 고클린 쓰면 안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클린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고클린이 나옵니다. 윈도우 버전이죠. 윈도우 버전을 할 겁니다. 자, 이거예요. 고클린은 알약, 네이버 클리너와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 최적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최적화라든지, 현재는 익스플로러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익스플로러 최적화도 됐고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개인정보 삭제하는 기능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설치를 해서 볼게요. 윈도우 버전 열기. 고콜린 설치해 볼게요. 다음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설치하는데 동반돼서 설치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바탕화면 아이콘 만들어주면 편하겠죠, 그렇죠? 다음 동반돼서 설치되는 게 없네요. 제가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까 거는 고콜린은 그냥 그대로 실행 설치가 됐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대로 뭐 오픈 탭도 설치하느냐, 사이드 매치 설치하느냐, 뭐 모드 설치하느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설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럼 내 컴퓨터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일일이 이걸 다 제거해야 돼요. 일일이. 여기 좀 보면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됐는데 무슨 서치, 무슨 가이드, 툴바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 컴퓨터 안에 악성 코드 목록을 제가 좀 담아 놓은 건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이드 업데이트 이런 거, 윈도우즈 아이 서치, 더블 포인트. 실제로 이런 거를 삭제하게 되면은요, 귀하의 컴퓨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삭제하는 순간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포인트가 몇 점인지도 모르지만 포인트가 1억 점이 있으면 쓸 데가 있느냐? 쓸 데도 없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볼게요. 액티브엑스 삭제 한번 해볼까요? 액티브엑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하나 깔려 있는데 2022년도에 설치된 거네요. 근데 이거는 삭제하면 안 돼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삭제 안 할 거예요. 이건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드디스크 사용 시간을 볼까요? 제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여러 개가 있는데 얼마나 사용했는지. 하드디스크가 수명이 있어요. 뭐 20만 시간이든 10만 시간이든 수명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네요. 그렇죠? 이건 47도, 이건 33도, 19,000시간, 10만 시간이라 그러면 아직은 뭐 충분해요. 3,912번 켰대요. 25만 시간이래,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의 CPU 온도도 체크할 수 있어요. CPU가 지금 제가 코어가 4개짜리인데 코어가 지금 70도가 넘어가고 89도까지 올라가네요. 그래픽카드는 74도예요. 근데 이런 제가 쓰는 이 컴퓨터를 공기 순환이 안 되는 데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더 많이 쓰겠죠? 안 되겠죠? 개인정보 삭제 찾아볼까요?
삭제 그러면은요, 이건 찾아요. 안에서 다 찾습니다. 우리 저번에 인터넷 사용할 때 어떤 거 있었어요? 크롬에서 남들 내 정보가 안 남게끔 하는 기능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거라든지 서비스 관리, 자, 이런 거 있대요. 이게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이에요. 시작, 중지, 중지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모르잖아요. 지금 작동되는 중이라서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이건 한컴 업데이트예요. 한컴 업데이트. 한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돼 있어요. 이거 중지.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걸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한컴 업데이트를 중지하라 그러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기능이 멈춰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의사항은 많이 없는데요. 이제 마무리 짓게요. 이거 닫아버릴게요. 종료를 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딱 떠요. 하루에 한 번씩. 고클린 사용 후 종료를 하면 광고 화면이 보인다. 하루 1회 1일 1회 보여요. 이런 게 떠요. 이거 개발한 사람도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닫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얘를 실행해도 안 나와요. 시작 버튼 누르면 고클린 어디가 설치되는지 화면에 안 보이는데, 네, 여기 있네요. 고클린 실행을 했어요. 그럼 또 나와요. 종료를 하면은 이제는 광고창 안 떠요. 광고 화면 안 뜹니다. 이렇게 해서 고클린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스티커 메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붙이는 메모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티커 메모예요. 스티커 메모. 이거는 화면 하단에 찾기 기능이 있어요. 찾기 기능으로 메모라고 검색하면 스티커 메모가 있어요. 실행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더하기 누르면 하나씩 더 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요. 오늘의 할 일 첫 번째, 엑셀 관련 영상 제작하기. 두 번째는 컴퓨터 활용 방법, 영상 제작하기. 지금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모두 영상 편집 후에, 네 번째 유튜브 업로드하기. 그 다음 네이버 블로그에 글 올리기.
이렇게 할 일을 써놨어요. 그럼 여기다 또 뭐를 할까요? 오늘의 식단, 현미밥, 청국장,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간간하게 무침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식후 영양제 섭취하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글자를 굵게 할 수도 있어요. 밑줄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림도 저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림. 여기서 그림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림이요? 그러니까 그림은 지울까요? 그림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렀더니 지워졌어요. 화면도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포스트잇 많이 붙이잖아요. 책상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게 저장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우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화면 보기가 뭘까요? 과거에는 화면 보기를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브라운관 모니터 이 경우에는 16,000V의 고압 전류를 사용해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총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총. 자, 모니터가 과거에는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브라운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뒤에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뒤에 전자총이라고 있어요. 전자총. 여기에서 빛을 빵 쏴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쏘면은 이 브라운관 하면 여기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을 쏜 자리에다 또 계속 빨간색을 쏘면 이 자리가 타요. 실제로 과거에 학원에서 생활할 때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나 LG 모니터가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3일간 모니터를 안 끄고 뒀더니 화면 앞에가 이렇게 타버리더라고요. 거긴 글자가 안 나와요. 근데 대기업 제품들은 이상이 없었는데 중소기업 제품들은 실제로 그렇게 타버려서 고장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화면 보기를 사용하면은 화면이 계속 다른 글자가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화면 보기 설정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설정에 들어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인 설정. 이렇게 설정창이 뜨고요. 잠금 화면이라고 나오나요?
잠금화면, 왼쪽에 잠금화면에 나오면 뭐 이런 사진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저런 사진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사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슬라이드 쇼를 하면 어떻게 된다?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 화면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밑에 보면 화면 보기 설정이라고 보이네요. 밑에 여기 들어가서 자 3차원 텍스트를 넣어볼까요? 그래서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글자를 집어넣는데 여기다 글자를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사용 중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라고 쓰든지 이렇게 네. 여러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춤추는 다각형도 있어요. 글자가 계속 도형들이 나타나요. 도형들이 막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글자가 아니라 계속 다른 위치에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지정한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 사용하는 모니터들은 이 화면 보기를 안 써요.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화면 보기를 하는 이유는요, 멋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으라고. 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 보기가 작동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잠깐 화장실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10분 잠깐 뭐 차를 마신다거나 전화를 받거나 미팅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컴퓨터가 계속 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겠죠. 그렇죠. 지나간 사람이 내 화면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화면 보기를 사용하면 좋아요. 오늘 마지막 내용 볼게요. USB 메모리. USB 메모리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USB 메모리 많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니 샌디스크 이거 1TB 짜리도 있네요. 용량이 굉장히 크네요. 128KB, 128GB 삼성전자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이렇게 붉은색이 있고 뭐 금속 재질로 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요. 뚜껑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스위치 이렇게 제끼면 안으로 들어와요. 종류별로 저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포맷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기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초기화 작업. 근데 과거에는요,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를 사면 초기화 포맷이 안 돼 있어서 포맷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에서 생산할 때 포맷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를 새로 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꽂으면 바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USB 메모리 하나 꽂았어요. 꽂았는데 요거네요. 요거 요 USB 메모리에 지금 꽂은 게. 자, 지금 하드디스크가 하나, 둘, 셋, 넷, 4개 하드디스크가 하나, 2개가 지금 컴퓨터에 장치되어 있는 거고요. 외장 하드디스크가 20테라짜리
4테라짜리 하나 있고 2테라짜리 있고요. USB 메모리가 지금 여기에 4개를 꽂아놨어요. 작업용으로 꽂아놨는데 현재 이거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포맷이라는 걸 작업해요. 포맷. 자, 14.5GB라고 써있네요. 원래 16GB짜리를 샀는데 이상하다. 난 16GB로 주고 샀는데 왜 14.5GB일까?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이 있고 FAT32가 있고 EXFAT도 있습니다. 이름을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이름을 썼어요. 빠른 포맷을 해주고 시작하면 빠릅니다. 모든 내용이 사라진다. 그 포맷이 아까 뭐가 있었냐면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파일 시스템이 NTFS가 있고요. NTFS가 있고 그 다음에 FAT32가 있고 EXFAT가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NTF 처음에는 FAT3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FAT32를 쓰면 느려요. FAT32로 포맷을 하면은 4GB 이상의 파일이 복사가 안 된다. 분명히 제 거는 아까 14.5GB인데 안에 여유가 있어도 4GB짜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NTFS로 하면은 가장 빠르게 작동된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스마트 기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NTFS 포맷을 한 거를 스마트폰에다 꽂으면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아까 EXFAT라고 있었어요. EXFAT. 이걸 해주면 스마트 기기에서 또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 EXFAT를 포맷을 하면 컴퓨터도 사용하고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포맷을 한번 해볼게요. EXFAT를 포맷을 하고 시작을 누르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내용이 다 지워진다 이거지.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누르면 포맷 중이라고 뜨고요. 포맷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완료가 뜰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안다 그랬죠? 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이거를 이제 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USB 메모리 용량 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컴퓨터 활용 방법 8번째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